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2월 18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글로벌 무역 불안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강세란 얘기 잠깐 얘기하고요. 미국인의 30% 정도 비상금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나이키가 킴 카다시안의 스킴스와 협업해서 여성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고요. 코카콜라에서 프로바이오틱 소다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심플리 팝이네요. 미 국토안보부가 이번 주에 수백 명의 고위급 인사를 해임할 예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보장 소득세 폐지 계획이 있는데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의 AI 모델을 그락 3이라는 것을 출시하네요. 경쟁사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현재 뭐 주식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크립토, 암호화폐죠. 세 번째가 오일 시장, 그리고 네 번째는 골드입니다. S&P 500 지수가 오늘 거의 변동 없이 거래되었고요. 글로벌 무역 불안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0.02%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49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주 얘기를 잠깐 하면은 월스트리트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다우지수는 약 0.6%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5%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2.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산하 이트레이드 트레이딩과 투자관리 이사인 크리스 라키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어진 박스권을 돌파하려 시도하고 있다. 즉 일정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태를 박스권이라고 하죠. 요거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번 주에는 소매 업종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워싱턴에서 나오는 뉴스, 특히 관세 관련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승의 상당 부분은 목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더 강력한 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초 시장은 변동성이 컸지만 무역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들은 여전히 최근 기록한 사상 최고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약 1% 하락한 수준이며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0.2% 떨어져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시장이 다음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촉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비상금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시 최근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24년에는 미국 성인의 30%가 전년 대비 더 많은 비상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 빚보다 더 많은 비상금을 갖고 있다고 응답해서 이전보다는 재정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상금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에 대비하는 핵심 요소가 될 텐데요. 연구 자료에 따르면 몇백 달러만 비축해도 가족이 월세나 모기지 대금을 연체하거나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한 단기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AARP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53%는 비상금이 없고 50세 이상 인구의 절반도 역시 비상금이 없고 이는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은퇴 자금을 인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럼 비상자금 마련하는 법. 현재 고금리 환경을 활용해서 수익률이 높은 저축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랜딩트리의 수석 신용 분석가인 매트 실츠는 연준의 금리 동결은 채무자들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축을 늘리려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고수익 저축계좌는 12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이자를 제공했고 현재도 약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2년 약 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폭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요.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거나 자영업자라면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앞으로 3개월, 6개월 혹은 1년 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다가올 어떠한 위기에도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이키가 킴 카다시안의 보정 속옷 브랜드 스킴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새로운 브랜드 나이키 스킴스를 출범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나이키 스킴스는 의류, 신발, 액세서리를 포함한 컬렉션을 올 봄에 첫 공개하고 2026년까지 글로벌 출시를 완료할 예정인데요. 이번 협업은 혁신 부족과 경쟁사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나이키가 여성 소비자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데요. 킴 카다시안과 스웨덴 기업가 옌스 그레데가 공동 설립한 스킴스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대표적인 보정 속옷 브랜드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나이키는 룰루레몬 등과 같은 여성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킴스의 가치를 좀 봐야겠는데 스킴스의 기업 가치가 4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이키와의 협업을 통해 스킴스는 글로벌 시장 확장은 물론 나이키의 제조와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나이키와 협업이 스킴스의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고 있고 향후 IPO 추진에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올리팝과 파피에 맞서서 프리바이오틱 소다 브랜드인 심플리팝을 선보입니다. 2월 말부터 미 서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출시될 심플리팝은 코카콜라의 인기 주스 브랜드 심플리의 연장선으로 과일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고요. 첫 제품 라인업에는 파인애플 망고, 라임, 딸기, 과일 펀치, 스트러스 펀치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지난 20년간 미 국내 탄산음료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프리바이오틱 소다는 건강을 고려한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리팝과 파피 같은 신생 브랜드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프리바이오틱 소다는 최근 5년 사이 급성장했는데요. 코카콜라도 오래전부터 이 프리바이오틱 소다 시장을 주목해 왔고 심플리팝이 드디어 선보이는데 코카콜라 하면 탄산음료 시장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와 강력한 마케팅, 유통 네트워크, 또 2024년 기준 470억 달러의 매출을 보유한 강점이 있는데 그러나 코카콜라가 모든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 신제품 코크 스파이스를 출시 몇 달 만에 단종시켰고 2023년에는 스파클링 워터 브랜드 아하의 유통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플리팝이 새로운 트렌드를 성공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을지 앞으로 시장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보장 소득세 폐지 계획이 실행될 것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향후 10년간 미 정부의 세수를 1조 5천억 달러 감소시키고 2054년까지 연방 부채를 7%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소득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사회보장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해당 공약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일부 고소득 가구는 평생 최대 1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됐고 반면에 30세 이하의 개인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연방 부채 증가로 인해서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주 미 국토안보부 DHS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죠. 고위급 인사 수백 명을 해임할 계획이라고 NBC 뉴스가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목표와 맞지 않은 인사들을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미 연방정부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기관인 DHS를 개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해임 조치는 연방정부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이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연방정부 기관 내의 안정성과 전문성 유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xAI가 최신 모델 그락 3를 공개하며 수학, 과학, 코딩 등 표준화된 테스트에서 경쟁사의 첨단 모델을 능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xAI는 오늘 그락 3 기능을 구 트위터죠. X 프리미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며 별도의 구독을 통해 앱과 웹 버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제품 시연을 하면서 말미에 현재는 베타 단계임에 약간의 불안전함이 있을 수 있지만 매일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음성 지원 기능도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중국의 스타트업 딥식은 지난달 연구 논문을 통해 자사의 오픈소스 AI 모델이 오픈 AI GPT와 대등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주장해서 AI 업계를 놀라게 했죠. 자, 일부 AI와 기술 전문가들은 딥식의 등장이 AI 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부는 그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웨이 소식입니다. 이 하웨이가 국제시장에서 메이트 XT 트라이폴드 폰을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3,666달러의 가격에 판매되면서 일부 중동 국가들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폰은 세계 최초의 트라이폴드 폰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접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일 화면, 이중 화면, 삼중 화면을 지원합니다. 화웨이는 이 제품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재도약을 노리고 있지만 구글 앱 부재와 같은 제한 요소가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